예, 김 소장입니다. 어제 이제 컨설팅 오신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양적 연구를 해야겠다. 데이터 분석을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연구 주제를 가만히 들어보면, 물론 양적 연구로도 할 수 있는데, 주제 자체가 질적 연구를 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사실상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편향되어 있는 생각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양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양적 연구만 하려고 하고, 질적 연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질적 연구만 하려고 하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 제기된 문제를 이제 양적 연구로 풀 거냐, 질적 방식으로 풀 거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와 이 맥락의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 연구와 어떤 문제에 대한 그 설계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내가 학술적인 가치를 구할 때 어떤 측면에서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연구를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연구 설계할 때 나중에 결과를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전체 맥락을 다 꿰뚫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방법론적으로 고민을 할 때 양적 연구를 하는 게 맞을까? 질적 연구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까? 이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방법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양적 연구의 방법론도 알고 있어야 되고, 깊이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질적 연구의 방법도 깊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질적 연구의 방법론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솔직히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계속 내가 아는 게 양적 연구면 양적 연구로만 자꾸 이렇게 방법론을 대입해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질적 연구만 나는 할 줄 아니까 질적 연구 쪽을만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정말 저는 그 지도 교수님들이 양적 연구만 하신 분도 좀 질적 연구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질적 연구 하신 분도 양적 연구를 지금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그 연구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셔야 되고, 자기 학생의 논문을 자기만의 방식으로만 계속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 그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 그 학생은 그 연구를 못 해요. 물론 이제 그 학생이 그 연구를 포기하면 괜찮은데, 우리 학과에서 내가 전공하는 학문에서 이런 방식의 접근도 굉장히 소중한 학술적 연구의 가치가 있겠다 싶으면 뭔가 다양성의 측면에서라도 학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요새 학제가 융합이지 않습니까? 방법론도 융합이 되고,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내가 모른다 해가지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도 교수님께서 그거를 내가 공부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논문 지도가 어려워지니까 행정 편의주의 입장에서 편의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자칫 잘못해서 학생 논문을 망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시면 그러면 훌륭한 교수님이세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 여러분 그 지도 교수님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질적 연구 잘하시는 분들 많거든. 논의를 하면 돼요. 토의를 하면 돼.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어떤 발전적인 차원에서라도 방법적인 측면을 아주 본질적인 것부터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원래 질적 연구를 하다가 양적 연구로 넘어가서 다시 질적 연구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다 아주 많이 깊게 해본 사람으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새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요새 질적 연구에 너무 매력에 빠져 있어요, 제가. 저 솔직히 논문 쓰기에는 양적 연구 편하거든요. 분석 잘하니까. 엔간한 분석 두세 시간 아니면 다 끝내니까. 저 솔직히 통계 분석해가지고 양적 연구 논문 쓰는 것처럼 편한 거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질적 연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지겹고, 일거리도 많고, 노가다성이고, 막 이런데도, 이 질적 연구의 깊은 매력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질적 연구의 그 철학적인 매력, 요새 미치겠습니다. 막 그 진짜 깊이 빠져.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물고 이렇게 다리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막 쭉쭉 빨려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질적 연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질적 연구를 너무 이제 논문을 좀 이렇게 통계 분석만, 요새 젊은 학생들 너무 이제 컴퓨터도 잘하고 이러니까 이제 데이터 분석, 통계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주제가 데이터 분석을 할 것 같으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양적 연구로 처리하는 게 좋죠.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질적 연구의 가치도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질적 연구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이 양질을 다 하는 거지. 양적 질적 연구를 다 할 줄 알면 정말 연구의 세계가 넓어집니다. 깊어지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만 하시는 분들도 제가 한번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질적 연구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처음에는 좀 이상하고 지겹고 막 이러거든요. 막 골치 아프고 형이상학적이고 막 너무 추상적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된장찌개 같은 느낌이에요. 맛있어. 그러다가 이제 청국장까지 간다. 예? 엄청나게 이 매력에 빠지면 된장찌개에서 청국장까지 가거든요. 제가 지금 그렇거든. 이 질적 연구가 거의 청국장까지 온 것 같아요. 그 매력 되는데, 사람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 연구만 내가 이걸로 평생 우려먹으면서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다양한 방법론을, 그게 양적, 질적이더라도 다 한번 아우러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공부하시면 논문의 전체적인 맥락도 잘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